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킹 클라우드의 그 대형 영업 팀을 맡고 있는 이종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특성, 저희 회사의 특성이라고 하면 시스템을 이제 클라우드 방식으로 모든 DB를, 번호 인식에 있는 DB를 받아서 가공을 하고 관리하는 주차 시스템, 이 시장에서 약간 한 5년 전에 저희가 센세이션한 방법으로 좀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나 IFC몰, 그 다음에 이마트 가시면은 저희 제품 많이 보실 겁니다. 그죠? 이마트에 보시면은 저희 제품에서 바코드로, 영수증 바코드로 이제 주차요금 할인을 받으시고, 이제 홈플러스도 이제 저희 걸 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전점에 있는 이제 주차 시스템도 저희로 같은 이마트랑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은 되게 슬림화를 시키고 클라우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방식이 여러 유통업계나 여러 대형 사이트에서 저희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롯데 잠실에 있는 초고층 롯데도 저희 제품을 쓰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회사 자랑이어서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대형 사이트에서 저희 제품을 지금 선택하셔서 쓰시는 이유는 그만큼 시스템이 되게 많이 고도화됐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많은 커스터마이징을 각 현장에다가 입혀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고, 그런 인터페이스를 서로 간의 인터페이스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업체를 많이 선택을 해주셔서 사용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주차업계에서 지금 18년 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차 일을 하고 있고, 많은 건설사를 통하면서 건설 이런 아파트나, 그 다음에 복합 상가, 그 다음에 대형 광급 같은 데도 많이 납품을 해봤는데, 시스템들이 많이 고도화가 됐고, 특히 저희 회사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딱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이 현장에 어떻게 주차 시스템을 설계를 할 것인가 라는 거를 구두로 저희가 카탈로그는 드렸는데 구두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가이드한 게 좋은 선택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기 좀 일찍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소래포구를 제가 너무 옛날엔 자주 왔었거든요. 꽃게를 먹으러 봄, 가을 이렇게 해서 와서 오늘 오면은 팀원들이랑 끝나고 맥주 한잔 하고 가야겠구나 라는 거에 좀 일찍 와가지고 이 현장에서 왔는데 좀 놀랬습니다. 되게 규모가 이제 너무 커가지고, 크고 잘 지고, 관리도 이제 관리소에서 되게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놀라면서 차량을 보고, 저 차량들 만약에 우리가 되거나 어떤 업체가 되든지 간에 차량 수가 어마무지하게 막시하게 많고, 그 다음에 세대 수도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초창기에 된 업체는 초창기에 되게 많이 좀 힘들겠구나. 이게 1000세대면 1000세대, 만세대면 만세대, 다 세대마다 요구사항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저희도 잠실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한번 7000세대인가를 좀 해가지고, 올림픽 잠실구장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인 아파트인데요. 이쪽도 이제 이런 스마트 시스템들을 설치를 하면서 했는데, 저희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첫 달에 전화가 엄청나게 왔었어요. 엄청나게 와가지고, 다들 이제 처음 접하는 시스템이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 하는데, 결국엔 3개월 안에는 이제 모든 게 안정화가 되긴 했는데, 이 동네도 이제 이 현장에 와가지고 봤을 때, 이게 세대수가 번호인식으로만 하고, 세대 통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사원은 솔직히 말해서 죽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 주차 시스템은 현장 담당 영업사원의 정성입니다. 뭐든지 간에 정성입니다. 그냥 시스템을 놓고 팔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그냥 실패한 프로젝트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카탈로그를 다 드렸습니다. 아마 시스템 보시면은 첫 장에 아주
좀 귀엽게 생겼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번호 인식기가 저희 최신의 이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 있는 차단기, 같은 방식인데요. 그 뒤에 차단기가 있는 거는 이제 번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차량의 안내, 그 다음에 일반 멘트를 날려주는 LED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 차단기입니다. 보통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제품이 제일 수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 현장에 있어서 시스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색깔 면에서도 되게 수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시스템을 선택하실 때, 지금 우리 이 현장은 세대수가 상당히 많고 차량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참고하셔야 할 점이 내구 현황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십니다. 저희가 타임스퀘어를 직접 운영도 하고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4년 차인데요. 저희도 아무래도 제품이다 보니까 차량이 하루에 거기에 한 7,000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차단기가 한 대당 입구가 4개니까 7,000대 나누기 4 해도 약 한, 포스트마다 틀리긴 하지만 한 차단기당 거의 한 2,0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한 달, 두 달, 1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선택을 하셔야 할 거고요. AS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하자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할 겁니다. 결론은 저희 차단기는 그런 내구성이 좀 인증이 받은 거고요. 이 업체를 선정을 하실 때는 이 업체가 어떠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냐를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레퍼런스에 통해 가지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도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단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차단기가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있거든요. 차단기가 갑자기 떨어져서 우리 입주자분들의 그 아끼는 차에 떨어지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험, 책임 생산에 대한 보험도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업체 선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이제 모든 게 다 번호인식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 차단기, 카탈로그에 보시면 저희 차단기 기본으로 있는데 어떤 걸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는 틀리시겠지만 저희 번호인식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방식입니다. 물론 이 현장에 저희 서버가 들어가 있어서 모든 번호인식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요. 저희는 클라우드 아마존에 있는 그 서버를 또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 서버에서 모든 저희가 그 번호인식을 한 DB 데이터를 보안에 입각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클라우드 방식을 왜 이용을 하냐면요. 번호인식기가 모든 업체는 다 98% 이상 번호 인식률이라고 다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솔직히 도로공사 그 번호 인식률을 인증하는 발급 기관에서 번호 인식률을 어떻게 검증을 하고 그 인증서를 어떻게 주느냐, 그냥 주차장에서 같은 차로 계속 돕니다. 계속 돌아서 1000번 돌아서 98번 인식되면은 1000번 돌아서 980번, 988번, 999번 돌면 그냥 98%의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번호인식기의 최대 단점은 사람 눈이랑 또 틀리거든요. 이 차량의 번호를 잠시 잘 보시면, 번호판을 잘 보시면요. 찌그러진 번호판, 뭐가 관리 안 닦으셔가지고 점이 붙거나 벌레가 붙거나 일렬 주차 많이 하셔가지고 찌그러진 번호판, 이런 거는 기계가 혼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혼돈하는 차량들이 어느 현장이든, 그리고 차량이 많은 현장일수록 번호의 그 오인식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 번호판 인식 자체를 아예 인식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번호 인식률이 100%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신가요? 번호 인식기의 그 인식률 인증서는 저는 의미 없다고 보는데, 이거는 각 현장의 번호판들, 움직이는 차들의 번호판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번호 인식률이 높아지고 떨어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서버를 갖고 보통은 운영을 하는데 그거 말고 클라우드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뭐 개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차가 여기 입주자인데 제 차를 항상 저는 고인데 이놈아가 자꾸 도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인식이 돼버린 거죠. 도도 읽었다가 고도 읽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정기권 입주자인지 아니면 일반 5인식 차량인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업체들은 이런 방법을 쓸 겁니다. 그 차에 대해서 도와 모를 다 같이 그 번호 정기권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인지가 되면 저 인식 모듈이 저희가 3개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동으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도라는 차가 모라는 걸로 인식이 돼서 인식 모듈이 3개니까요. 이거를 가지고 평균치의 금액을 평균치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도와 모에서 5인식을 일으키는 번호판이 뭐가 좀 잘못되어 있구나 라는 AI 기능이 있고 딥러닝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번호판 전체로 그냥 인식을 해버려 가지고 다음번에는 정상적으로 그 입출차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러면은 예. 애초에 처음부터 한글도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번호 인식기의 기본은 모든 문자 숫자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숫자만 먼저 인식을 하고 한글은 잘 인식을 안 했잖아요. 과거는 아닙니다. 과거도 번호판을 한꺼번에 인식을 예, 그렇습니다. 1, 2, 3, 4를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그 번호 인식에 대한 오류점을 저희가 딥러닝하고 그거를 가지고 AI, 저희 번호판 기술 AI로 자동으로 그 차에 대한 번호를 저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기술이고요. 이런 거는 보통 쇼핑몰에서 되게 많이 좋아하십니다. 쇼핑몰에서 좋아하시는데 왜 좋아하시냐면 이 손님이 신세계 뭐 특정 업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미 말을 했지만 무슨 백화점에서 저희 제품을 좀 쓰고 있는데요. VIP 관리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3시간, 5시간, 그 다음에 안전 무료 VIP가 있는데 이것도 손님 차마다 다 틀린 거예요. 5인식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5인식을 바로바로 걸러서 저희가 자동으로 보정을 하고 그 보정에 대한 값을 저희가 따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클라우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보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좀 저희가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그 손님 번호 인식기가 거의 요즘은 기술이 다 표준화가 되어 있거든요. 표준화가 되어 있는 기술에 저희는 학습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클라우드 방식을 통해서 추가를 해서 좀 더 안전한 방식으로, 더 인식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그 현장에서 각 세대 통보와의 그 연동을 또 한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쪽이 아마 LG에 대한 세대 통보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 주차 시스템이 어떤 방식은 모르겠지만 요즘은 신축 아파트들은 모든 그 영상 유도라는 것도 있고 주차 시스템에서 번호인식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 차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차가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 그리고 세대 통보를 통해 가지고도 내가 저장을 해서 관리실로 날려주면 자동으로 차가 추가가 되거나 뭐 관리비에서도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최신의 기술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좀 알아본 결과로는 저희 시스템으로는 세대 통보랑은 연동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방제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세대 통보 관리 PC가 있는 걸로 뭐 거의 있으실 겁니다. 그거랑 저희 서버랑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의 기술을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발생하느냐, 금액이 발생 안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내 차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 10억 이상의 돈이 좀 들고요.
고객이 그 입주자의 방문자 차량을 미리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를 내 세대에 있는 세대 통보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약간의 그냥도 좀 연동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약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동은 가능하나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부분들은 비용이 들 수 있거나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앱으로도 가능하다. 예, 저희 그 시스템 기반 중에 제일 또 자랑스러운 거는 또 주차 회사에서 앱으로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앱 기술자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 모든 기반은 다 앱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제가 아파트 쪽 시스템들은 그렇게 큰 요금 체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아서 제가 크게 주차 시스템에 대한 번호 인식기 차단기, 그 다음에 세대 통보에 대한 연동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요. 더 이상 뭐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이제 질문으로 받고 그때 답변을 할 수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탈로그를 보면은 대부분 유료로 운영이 되는 것은 비전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료, 첫 번째 유료가 적용이 되지가 않거든요. 이 아파트에서도 가능한 시스템이 있나요? 아파트에서는 솔직히 유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입주자와 저희 시스템은 물론 유료도 중요하지만요. 그 유료에서 유료 기능을 뺀 아파트에 맞게끔 설계돼서 저희는 만약 저희가 된다면 납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료 기능을 뺀다면 이게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요금제로 측정이 되는 건데 그게 없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나요? 다른 아파트도? 아파트에서는 유료로 되어 있는 현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파트에서는요. 네. 아파트에서는 저희 기본 PC에 서버 PC가 있고요. 그 PC를 통해서 정기권을, 그러니까 입주자에 대한 차량들을 등록을 해서 정기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등록이 되는 거고요. 세대 통보, 아까처럼 연동이 필요해서 어느 정도의 그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유료 금액이 발생하는, 개발비가 발생하느냐, 발생 안 하느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방문객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따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관리실에서? 관리실에서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세대 통보를 연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세대 통보를 연동을 하는데 금액이 개발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세대 통보를 연동을 한다면 제일 나이스한 거겠죠. 거기에 주차 카테고리가 생기고 주차에서 입주자가 내 차 번호를 등록을 하셔서 요거는 뭐 메토의 내 손님이다 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들어오고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끔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거의 또 하위 버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의 하위 버전이면 저희 앱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모든 세대가 저희 멤버스라는 아파트 전용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뭐 1001호 세대가 1001호라는 아이디를 저희가 부여를 해드리거든요. 거기에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내가 차량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뭐 언제 입차하고 어느 세대의 차량인 건지 이런 것도 손쉽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경비원 분들이 차량을 보고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능,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아파트용 전용 멤버스라는 앱을 말씀드린 거고요. 관리자용 앱이 또 있어요. 그래서 CEO라는 앱이 있어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그 모바일 버전에서 차량 번호를 조회를 하면은 요게 메토에서 등록한 차량이다, 메토의 입주자의 차량이다까지는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계를 판매를 하나요? 시스템을 월별로 정액으로 구입을 하나요? 렌탈도 저희가 권해드릴 수 있고요. 렌탈에 대한 시스템이요. 그리고 일시변납에 대한 판매도 저희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만약에 일시납으로 하면이 그럼 추후 AS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시납으로 하시게 되시면은 보통 저희가 워런티를 3년, 2년에서 3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좀 틀린 겁니다. 워런티도 주차 시스템 금액에 녹아져 있는 부분이어서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사시고 금액을 더 내면은 워런티 기간 늘어나시잖아요. 어느 업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입차를 하면은 세대에 통보가 가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기능도 월패드에 추가 금액을 내면은 월패드에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온 시스템은 세대 통보, 지금 사용하시는 그 월패드의 연동에 대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세대 통보가 되나요? 입차가 되시면은? 그러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월패드랑 연동하는데 비용이 있어서 그 제조사나 아니면 이거를 관리하는 회사가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연동을 하겠다. 저희 회사랑 아이파킹이랑 연동을 하겠다 해서 여기서 그냥 인터페이스, 그럼 저희가 열어줄게요. 차 번호인식 뭐 들어오면 세대랑 연동해서 싸주겠습니다 해서 무료. 그냥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저희도 그냥 연동하면 되고요. 보통 근데 업체들은 모든 게 다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아이파킹에 대한 제품에서 이만큼 연동하는데 뭐 돈이 얼마가 듭니다. 그러면은 그 돈만큼 또 추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네. 아까 예. 그 세대 알림 예. 예, 그거를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월패드 쓸 수 있게끔 뭐 세대 알림 말고 거기 뭐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게끔 거기 지금 여기를 만약에 계약을 하면 그게 그 월패드 업그레이드 그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뭐 그렇게 된다는 건가? 할 수가 있다는 건가? 그렇죠. 예,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요게 그 월패드가 어떻게 보면은 삼성의 패드처럼 뭐 아이폰의 패드 같은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의 메모리로 가도 구동을 할 수 있게끔 구성된 겁니다. 터치로.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메인 PC나 서버가 방제실 아니면 관리소에 있으실 겁니다. 거기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저희 서버랑 그 월패드를 관리하고 있는 서버랑 서로 서로 통신 연동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차 번호, 입주자 번호 이런 거 있을 때 알려주고 싶은 값들, 받고 싶은 값들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이 월패드 서버가 가져가거나 하는 방식인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지금 구상하시는 거를 제가 감으로 따진다면 지금 입차하는 게 자동으로 세대 통보되어야 하는 거고 월패드에서 내가 방문 차량을 미리 등록을 하는 거를 이제 요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월패드를 납품하거나 유지 보수를 하는 업체와 이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에 대한 부분 산정은 분명히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비용 때문에 그렇지 뭐 되긴 된다는 거죠, 무조건.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많은 업체와 하고 있고요. 아까 살짝 전 업체 봤는데 그 아파트 피안가 그 업체이신 것 같은데 그게 아파트 전문, 월패드 같은 거 전문으로 하시고, KT 쪽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인가요? 하여튼 하시거든요, 그쪽은. 저쪽도 월패드만 유지보수 하시고 막 그러시는 걸로 있는데, 저쪽 회사랑도 좀 해보았거든요, 저희가 대구에서. 그 메리어트. 아까 업체에서는 예. 월패드에서 차 입차. 뭐 입차 시에 이제 띵동 하거든요. 그것만 된다고. 비용은 얘기 혹시. 비용 무상이에요. 무상으로요? 그 커스터마이징이나 아마 지금 갖고 계시는 서버랑 아마 연동 경험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거는 그냥 무상으로 되고, 대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방문자 등록이요? 네. 그런 건 안 된다고. 비용이 아마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방문자 차량에 대해서는 차단기가 다 열려 있던데 특별하게 관리가 좀 안 되시는 거죠? 방문자나 외부 차량들에 대한 부분은. 마트에 가서 그래서 업체. 마트에 가서 스크린 보고 유지보수가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셔서 그러시는 거죠? 저희 몇 년 차로 지금 쓰셨어요?
10년 좀 쓴 것 같은데. 10년이요? 11년. 11년이요?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안 할 겁니다. 10년이면은, 보통, 저게 대형인가요? 대형화래. 예, 대형이죠? 예. 대형이, 저도 주차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예, 저거를 계속 유지보수를 하게 된다면 자기네가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응도 안 되고, 단종됐다고 하거나, 이제 아니면 바꾸시라고 아마 권유할 거라고 그냥 생각이 듭니다. 주차 시스템은 보통 그 기업으로 유통이나 그쪽으로 보신다면 감가를 5년으로 잡아요. 5년 이상 되면은 이 주차 시스템들은 다 제가 17년 차니까요. 5년에 한 번씩 다 바뀝니다. 그리고 좀 이제 저가 경쟁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단가를 낮춰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저가에서 경쟁해서 하고 이 대형 시스템이 또 유명합니다. 이 건설사랑 또 하셔서 아마 최저가식으로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시스템 회사들이 시스템을 5년 이상 굴러갈 수 있게끔 할 수가 없어요. 차량은 틀립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아마 그렇게 대응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재고도 없으세요. 자꾸 바뀌어가지고 하드웨어도. 5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만약에 월패드랑 호환이 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뭐 앱으로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궁금한 게요. 어차피 방문자 받으려면 집에 있어야 돼. 방문자 통보를 왜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입주자 통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외부 차량에 대한 고민을 좀 먼저 해결하시려고 방문자 통보로 보더라고. 아니면은 집에 입주자 차가 들어오는 거를 호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 외에 보통은 차단기 업체들이 다 그거는 기본으로 다 해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월패드를 아까 그 전 업체는 월패드에다가는 쏠 때 그냥 입차하는 정도만 알림만 할 수 있고 입차 알림이요? 월패드에 앱이나 이런 걸 깔아서 방문 차량 등록이나 이런 건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네, 가능은 한데 비용이 발생해요. 네. 한데 가능은 하다 이거잖아요. 예, 어차피 기능이라는 게 저게 메모리 타입들이거든요. 다 몇 세대별로 다 메모리들이 있어가지고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월패드의 그 개발 회사, 납품하는 회사랑 직접 해서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유지보수 업체랑 해야 하는 상황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요구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입차된 지정된 차량들을 다 알려줘라. 그러면은 요거 뭐 서로 그냥 소스값만 다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그런 이제 규칙들을 정하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한 인건비,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워런티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보통 저희도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자, 차량 번호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납품을 한 회사가, 우리가 요구하는 값은 차량 번호, 풀 번호로 해서 메토에서 이 번호를 등록을 하면 1일 아니면 2일을 무료로 해줘라. 방문자다. 이거는 1001호의 방문자니까 그거를 자기네 서버에서 받아서 우리 서버한테 넘겨주는 역할인 겁니다. 이거에 대한 소스 값들을 또 바꾸는 거고, 그 소스 값을 한 번에 아마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거든요. 모든 시스템들은 다 업데이트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비용을 발생을 시키느냐, 업체가. 이거를 이제 관리 업체가 얼만큼 또 이제 할 거냐, 이제 그 차이인 거고요. 솔직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값들만 사용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저희도 못할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패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업데이트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뭐 비용 필요 없습니다. 업데이트 지원을 안 합니다. 우리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화면 UI가 여기까지니까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게 10년 차시죠? 10년 차고 그 개발자를 저희가 또 만약 저희가 된다면 저희가 컨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해서 우리가 개발 요건 사항들이 이런 상황이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올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예.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차피 뭐 주차 시스템이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예, 비슷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월패드 때문에 이제 관심이 확 갔던 건데 된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발 빼셔가지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아니 저는 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건데 저도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모두 뭐 현대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리모델링에 있어서 많이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뭐 한 열이면 한 6, 7은 다 업데이트 지원하고 비용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마지막에 말씀했던 것처럼 더 이상 업데이트 지원은 없습니다라고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라는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알 수가 있나요? 만약에 월패드 업그레이드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정보를 좀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서버가 있는 그 서버를 좀 보면은 좀 저희가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예. 저기 입찰할 때 예.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버튼도 있고 뭐 동호수 누르는 것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있습니다. 그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나요? 들어갈 때. 뭐 입주자들은 그냥 들어갈 것이고 예. 예를 들어 방문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방문 호출은 당연히 있을 거고 예. 그 위에 뭐 동호수를 누르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요? 아파트형 전문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동호수 누르는 거 있고요. 인터폰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실 번 있고요. 미리 어플로 예약이나 이런 건 안 되고요. 가능합니다. 예, 어플로 가능한데요. 어플로 해버리면은 지금 몇 세대시죠? 세대가 지금 몇 세대시죠? 예? 가능은 한데 저희가 CS 쪽으로 이게 엄청나게 올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4세대마다 그 아이디를 하나를 드리면 세대 식구가 4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1000세대만 해도 4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먼저 해서 그러니까 사용법에 대한 숙지를 잘 모르셔가지고 저희가 CS가 엄청나게 폭발합니다. 그게. 그래서 최대한 간편하고 심플하게 만드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부담입니다, 솔직히. 네. AI의 그 데이터를 예? 은행에서 용량 차이 때문에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운영자가 그 AI 학습 자료를 좀 모디파이 할 수 있나요? 번호 인식의 예. 용량은 그렇게 이건 CCTV가 아니기 때문에 예. 번호판에 스프레드 쓰시는 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흑점 뿌리고 일부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아파트의 특성상 초소의 근무자를 없애려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인식률이 거의 100% 이상 100%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부득이하게 좀 그 오류가 발생하는 이런 번호판에 대해서 아예 부동적으로 좀 수정을 해서 이런 차들이 오면 이 번호다라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저희가 자동으로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거기에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한 0.001% 뭐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드립니다. 그래도 걸러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인식 모듈이 3개예요. 3개여가지고 인식 모듈이 다 각자로 인식을 합니다. 거기서 똑같은 값이 나오면 이제 이게 100%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계속 안 나오는 번호들이 있거나 오류가 되는 뭐 하나만 좀 틀리게 보는 번호가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AI로 다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음번에 나갈 때나 다시 들어올 때 이거를 자동으로 이거는 입주자 차다.
뭐 방문자 차다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오는 차다 그 기록을 남겨놓고 입출차를 가능하게끔 해놓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그 차가 인식을 못해서 정차하고 있는 사이에 자동으로 인식이 된다고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입차의 기준은 번호 인식이 거의 번호 인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번호 인식으로 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 모든 차들은 들어올 때 저희가 번호 인식이 하나가 잘못됐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자나 저희 AI가 갖고 있고 이거를 자기 스스로 알려줍니다. 올려줍니다. 차단기를. 그리고 그거를 관리자가 볼 수 있게끔 하고 최종 승인을 하게끔 하고요. 이거를 연산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연산을 되게 많이 해서 저희가 A라는 차가 A라는 차를 입주자 차를 인식을 했는데 번호 인식기가 있는데 하나는 정상으로 읽었잖아요. 그 DB를 갖고 옵니다. 이건 입주자 차야. 근데 번호를 이거 도였는데 뭐로 읽었네? 하나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입주자로 저희가 정기권으로 인식을 하고 열어주고요. 이거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한 거를 관리자가 볼 수 있게끔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잘못된 번호 인식을 특정 관리자가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 행위를 우리 운영자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잖아요. 예. 결국은 등록된 번호를 확인해서 수동으로 확인해서 입력해주는 작업이잖아요. 그 결과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되는 거죠. 저희가 1111을 입주차로 최초에 입력을 해놨어요. 근데 저희가 인식 모듈이 이 차가 갑자기 11마에 111로 다 되어 있는데 그중 번호 인식기가 하나가 11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시스템은 정기권으로 보는 겁니다. 입주자로. 그리고 나서 이 차가 나가거나 다음번에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막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값 하나는 맞았기 때문에 입주자랑.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보통 번호 인식이 오류가 되면 거기에서 뭔가 수동으로 처리를 바로바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희는 값이 맞았기 때문에 3개 중에서 1개 값이 맞았기 때문에 정기권 입주자의 차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수동의 행위를 하진 않습니다. 질문 세개 맞으시죠?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마무리.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